네, 이번 주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탄핵 정국을 하를 슈퍼 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 그리고 내란 국조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공조번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헌재의 첫 변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 또 탄핵의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 현황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법사위 행안위 상임위가 열려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 현안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이제 법사위 통과해서 아마 이르면 뭐 내일 늦어도 16일에는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고, 법안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제3자 추천 방식을 지난번 1차 때와 달리 이제 그걸 수정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 관련해서 혐의를 좀 담은 그런 내용이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의총에서 이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내란 특검법 앞으로 향후 전망,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왔는데 예.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위헌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딴지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과연 무엇이냐?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특검 법안을 만들어서 예.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켜서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특검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데, 예. 저는 지금까지의 전략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결국 특검 통과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낱낱이 밝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보수도 괴멸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보수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을 내놔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 것이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예. 당리당력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너무나 위중한 국가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가 좀 진정성을 갖고 반벌씩 양보를 해서 합의안을 좀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의 비상 혼란스러운 전국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 최상목 대행도 국회를 찾아서 여야 대표에게 특검법 여야 합의를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합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답은 특검이라고 봅니다. 예.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의 주체, 네. 또 수사 뭐 체포영장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특검을 해서 예.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금 뭐 수사가 경찰 수사가 지금 내란과 관련된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대부분 관련자들은 다 수사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특검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3자 특검이란 말이죠.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야가. 그러나 보는 시각이 다르고 지금 다루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 첫째 이제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당이 특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아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의 특검을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여야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이제 제3자 특검 여당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당을 통해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것이죠. 예. 또 이제 정부에 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예. 아마 민주당은 지금 처음부터 여당과 협의를 해서 특검법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여야가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좀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뭐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뭐 현재 전망으로서는 이제 그 야당의 어떤 표결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 다시 또 재의결 이 절차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그런 제가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짧게 좀 첨언을 하면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해서 예. 또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에 의해서 이게 폐기 처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평소에 주장했던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3자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대안을 내놓든지 예. 아니면은 뭐 수정안을 내놓든지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안 자체도 없었어요. 그리고 발의조차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국민의힘의 안을 만들어라.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그럼 두 번째로 그걸 발의를 해서 예. 처리를 해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외환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외환죄가 추가된 데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부분은 맞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 자체도 없었고 예. 발의를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네. 지금도 발의를 할지가 좀 불투명한데 지금 외환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상계엄에서 가장 중대한 형법 위반이 내란죄 저는 외환죄라고 보거든요. 예. 내란죄도 심각한 거죠.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데 내란 수계는 그러면 이제 외환죄는 뭐냐? 결국 뭐 외국의 나라와 통모해가지고 예. 대한민국의 존립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보면은 북방 한계선 NLL 부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예.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원래 목적이 진상 규명 그리고 사법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외환죄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좀 그렇죠. 쟁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정안을 준비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을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외환죄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예. 이 외환죄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또 동의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환죄라는 것이 뭡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대한 것인데 북한을 갖다 외국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대북 전단 살포 또 대북 방송 재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환죄를 적용하자 이런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 방송 재개를 한 것이고 한 부분인데 그런 안보를 위한 안보 정책을 가지고 외환죄로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자 이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은 부분들어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대법원장의 이제 추천인데. 예, 제3자 대법원의 추천? 그렇죠. 제3자 추천이긴 하지만 예. 대법원장 이제 판사가 또 검사를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손질을 한다 그러면은 여야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이번 부분만큼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좀 수정안이 나온 만큼 여야가 좀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수정안을 갖고 또 뭐 자체안을 갖고서 한번 논의하는 그런 그 모습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가 어제 국방부하고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그 협조 공문, 협조해라.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에 경찰의 그 어떤 그 방향을 보면 경호처 지휘부 무력화를 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 1차 체포 집행을 이제 저지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은 뭐 사직까지 이제 하고 이제 수사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두 번째 이제 2인자인 이제 차장은 김성원 차장이죠. 체포유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경호처의 어떤 지휘부 라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강경파가 득세해서 오히려 더 강해졌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호처 내부가 붕괴가 됐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수뇌부가 균열이 됐다. 말씀하신 대로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이제 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핵심 강경 세력은 두 사람이에요. 예. 차장하고 지금 본부장인데 뭐 김용현 또는 김건희 라인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뭐 아무리 저항을 한다고 해도 벌써 내부 간부들도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내부 간부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겨레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가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라도 체포 집행을 저지하라고 하니까 지금 간부들도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일선의 경호처 요원들은 범죄자로 전락되고 또 일자리도 잃게 되고 또 연금까지 끊기게 되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중반이라도 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결사 몸부림을 만약에 친다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추한 모양새가 되고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미 주변의 핵심 참모들, 군경 수뇌부들 다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앞으로 감옥 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일자리를 잃으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뱉었던 말대로 당당하게 자진 출석하고 그래서 수사도 받고 또 헌재도 계속해서 궤변과 병명으로 불출석하지 말고 당당하게 좀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작은 불상사라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상황 어떻게 좀 전망하시고 그렇죠. 변수는 뭐가 될까요? 예, 경호처 내에 동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호처장이 사퇴를 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법 집행에 응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의신청이 기각됐단 말이죠. 예. 그 기각된 게 상당히 큰 변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 직원들이 이것은 대통령 자체의 생명이라든가 또 신체적 위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법 집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다 하면은 이 어쨌든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경호처에서도 뭐 경호처라는 것이 본래 이제 본 그 조직 자체는 계속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예. 대통령은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만은 경호처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경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2차 집행에 들어갔을 때 강하게 아주 강성의 행태를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어쨌든 유혈 사태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확인된 뒤에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 문제로 내일 있을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판 지연 그리고 체포를 피하려는
누림수가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헌재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뭐 논리와 네. 또 궤변과 행태를 보이더라도 헌재는 흔들림 없이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헌재는 이미 5번의 변론 기일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4일이 첫 변론 기일이고 여기에 당사자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리인단 통해서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것을 또 미리 헌재는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16일 2차 변론 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헌재의 지금 탄핵 심판 원칙은 2가지입니다. 예. 신속과 공정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예. 그리고 신속하게 할 건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달 걸렸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달 걸렸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궤변을 내놓더라도 제가 볼 때는 3월 중하순이면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5월 대선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서는 예. 저는 뭐 워낙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보수 예. 헌법재판관이 더 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전원일치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에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8대 0으로 이번에도 저는 심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에 탄핵 파면이 내려질 것이다.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네. 것은 같은 맥락인데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법치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좀 법치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일단 뭐 헌법재판소 재판에 과거에 그 탄핵 심판 때도 뭐 나오진 않았었는데. 예, 뭐 첫 변론기일에 예. 나가도 변론기일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예. 나가고 싶어. 본인이 이제 뭐 대리인을 통해서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 나가서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텐데 사실 근데 국민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 형태를 봤을 때 본인이 나가는 것이 나중에 되면 안 나가서 이제 파면을 받고 난다. 혹시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전 부분이거든요. 예. 즉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을 가장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나갈 수가 없어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에서 과정에서 체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움직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체포영장 부분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변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가짜뉴스를 놓고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등으로 이 내란 선정 관련 내용을 퍼나르려면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동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다. 카톡 검열이다. 이렇게 이제 맹공을 퍼붓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예. 너무 지나친 왜곡에 의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전영기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경우에는 검토해서 고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표현의 자유는 예. 가짜 뉴스까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는 형사처벌이 마땅한 범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이거는 국민 검열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검열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에 올린 걸 어떻게 사전에 검열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면서 지금 전용기 의원을 국민을 강요하는 강요죄를 검토하겠다.
명예훼손죄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잠깐 지지율은 더 올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더 극우 보수 정당화돼서 네.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내란의 위기 때문에 국가가 대혼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사실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전용기 의원의 말이 분명합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도 내란죄 관련된 카톡 전달하는 사람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튜브들도 이미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론조사 기관도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 이 카톡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도 고발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지를 갖다 충분히 보여주는 부분인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 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암살 그동안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암살자로 투입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오히려 퍼뜨린 그런 정당인데 가짜 뉴스 하면 정말 민주당이 대표적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